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귤족 분석 사이클 투자 샌드폭스입니다. 자, 은 슈퍼 사이클이 현재 발생이 되면서 굉장한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심도도 증가하면서 신규로 관심을 갖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은 슈퍼 사이클의 이제 초입 구간을 다 뛰었기 때문에 여전히 저렴하고 지금 관심 가져도 되는 이유들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분석을 시작한 기점 2년 전에는 1kg바가 88만원이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140만원까지 올라갔고 국제 시세 차트만 약 70%가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70%가 올라갔으면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슈퍼 사이클 내에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1kg바 1000만원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측면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이 산업용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정말 많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전기차 부분과 태양광 패널 부분에서 급증한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 미래 산업 부분에서의 은 실물 수요 증가가 견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과 함께 상승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현재 금과 은의 교환 비율 또한 1대 80지점을 조금 넘긴 상태로 이렇게 대세 상승한 시기에는 지난 과거에는 1대 30지점까지는 좁혀졌기 때문에 현재 금에 비해서 은이 정말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JP모건이 매집이 종료가 되었고 이 현상은 2년 전에 이제 매집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나 올라가는 시기가 점진적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당장 체감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매집은 종료된 상태고 올라가는 상승 사이클을 밟음에 따라서 현재 JP모건의 은 포지션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더라. 실물 포지션이 감소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매집이 종료되었다는 신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보는동화의 가치 하락이 현재 글로벌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글로벌 부채는 현재 42경 규모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올라온 부채로 인해서 금과 은이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 결국 한 5년은 봤을 때 지속적으로 발생된 현상들이기 때문에 금과 은은 이제 막 초입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렴하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12년 만에 최고가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일시적으로 12년 만에 최고가를 찍었으나 소폭 눌렸습니다. 소폭 눌리고 있고 현재 1kg에서 32불인데요. 다시 한번 재차 강세로 연장이 되면서 올라갈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에서 여전히 저렴하고 최고가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이로부터 신규 투자 자본이 유입이 되면서 더 큰 강세가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요. 이 보는통화 미국 달러까지 가치가 하락을 함에 따라서 이 브릭스 국가들에서 이 브릭스 통화로서의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을 기반으로 한 통화 제도를 현재 펼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은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금과 은의 수요가 견인되어 있고 다시 한번 재평가 구간에 와 있다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요. 현재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온 자산이다. 그만큼 신규로 이제 관심 갖는 분들도 많이 있고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큰 대형 채널에서도 금과 은을 많이 다루더라고요. 자, 이런 현상들 이제 모멘텀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질 만큼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역발상 사이클 투자자이기 때문에 바닥부터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고작 70%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너무 적게 상승했습니다. 너무 실망스럽고요. 2년간 고작 70%밖에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자, 이제 앞으로 더 큰 강세가 예상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저조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2년간 고작 70%라니. 그래서 이제 수면 위로 급 부상 중인 은투자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신규로 관심을 가지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수요의 견인이 함께 될 수 있다는 점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제로 이제 인도에서도 실물 은의 매수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금뿐만 아니라 은에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매수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라는 부분도 실버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정학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지정학적인 갈등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가치 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 견인도 크게 증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까지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들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너무나 불안정한 시기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이번 사이클에서는요. 실버가 1kg바 1000만원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가격적으로도 이제 고작 70%가 올라왔지만 앞으로 10배 상승을 받기 때문에 10배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보여져요. 앞으로 5년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더라. 그래서 1트리온스 기준으로는 200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보시면 제가 분석한 시점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건요, 은도 사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너무 일찍 섣부르게 진입했다가 고점에 접근했다가 오히려 지금 현재 회복도 다 못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과거 2011년도에 고점이 2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대략적으로 한 14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실버바 1kg바 환율이 이전에 비해서 올라갔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저렴하더라라는 부분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 가격 밴드입니다. 밴드 범위에서 딱 중단 레벨 상승 코로나 이후에 조정 나온 시점부터 제가 바라봤어요. 왜 그랬냐? 이전에는 은은 그리고 금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며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더 못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삼성전자 들고 있었던 게 더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은 투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금도 함께 보지 않았다. 오히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단타치였던 게 더 높은 성과를 보였던 이런 장세였던 것이죠. 코로나 버블 장세였기 때문에 이때는 뭘 사도 올랐던 장세입니다. 뭘 사도 2배, 3배 올랐던 장세이고, 그러나 현재 이 구간부터는 뭘 사도 오를 수가 없습니다. 뭘 사도 다 떨어진 장세이고 소수의 종목들만 올라간 장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차라리 금과 은만 사더라도 이 S&P 500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일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트리온스의 17.5달러부터 보게 되었고, 현재 강세 랠리가 펼쳐지면서 이제 1차 강세가 마무리가 되는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강세 펼쳐지고 조정 한번 오겠죠. 조정 필연적으로 오게 됩니다. 신용이 경색되는 현상 속에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 강세와 그리고 1차 조정 이후에 다음에 오는 더 강세는 더욱더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수면 위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봐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금값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더 상승할 거라 보지만 이 금이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은으로 관심을 돌려보는 것도 한 가지 좋은 선택일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금하고 은이 비슷하게 상승했습니다. 상승률 자체는 지난 2년간 거의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상승은 은이 조금 더 폭발적일 것이기 때문에 은을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글로벌적으로 정부의 부채들이 수직으로 증가하는 현상들이 보여주고 있고, 또한 글로벌 통화량 M2도 이전 신고가를 뛰어넘는 상승 흐름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 돈들이 뭐가 된다? 붕괴가 되는 과정 속에서 현재 올라가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금과 은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슈퍼사이클의 이제 초입을 딱 뺀 구간에 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미국 GDP 2분기 3% 나왔는데 GDP 대비 부채 비율, 이 예산은 마이너스 적자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전 세계적으로 다 적자를 그리고 있고 부채가 증가하고 있더라. 이에 따라서 더 많은 통화량이 팽창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현재 이자 비용도 너무나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며, 이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수요 견인도 함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원 통화가 풀리는 것만큼 방어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몇 배는 더 크게 반영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본원 통화 10% 정도 풀린다고 봤을 때 10% 가치 하락이 발생되어서 올라간다를 보기보다는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한 40%는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통화 팽창이 약 2배가 더 된다고 봤을 때 이 2배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은값 같은 경우는 8배는 올라갈 수 있더라 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은이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브렉스 통화에서 현재 금은 40%, 나머지는 60% 현금으로 해서 국제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러한 내용들 함께 나옵니다. 자, 누군가는 말합니다. 브릭스 이거 영향력이 있냐,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브릭스 국가들이 회원국들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만 해도요 압도적으로 더 높고, 또한 이 GDP만 단순 계산했을 때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브릭스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국제 결제 시장에서 달러의 비중이 점차 감소가 되고, 이게 브릭스 통화로 이게 국제 결제에서 더 많이 사용이 되고, 또한 우리가 여행 갈 때 마저도 이제 금을 기반으로 한 통화를 쓸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달러 의존도가 줄어들고 금에 대한 통화 시스템이 국제 결제 시스템에 자리 잡는다라면은, 자, 아무래도 금과 또 은까지도 가치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현대판 금분이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과거처럼 그런 완전한 금분이자가 아니라 반쪽짜리 금분이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해야지만 금에 대한 가치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우리는 금과 은으로 방어를 함으로써 더 높은 이 상승률을 노려볼 수 있는, 통화가 녹는 것보다 더 이상의 상승률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자산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미국 달러가 폭락이 되고 있고 금값은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하고 금하고 한판 링에서 붙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달러는 사실상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점차 시간이 진행함에 따라서 통화가 풀리기 때문에. 그리고 통화 풀리는 시기가 있으며 보편적으로 경기가 성장을 하지 아니하고 성장보다 더 높은 부채가 발생될 때 이 달러가 제 기능 다하고 내려가더라. 반대로 금 현재 급부상하고 있고, 금을 기반으로 해서 은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함께 올라오고 있는 이유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브릭스 국가들은 금과 은을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 미국은 비트코인을 현재 밀어주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동성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수익률까지 챙겨본다고 했을 때 은은 정말 좋은 자산이겠다. 리스크 대비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정말 훌륭한 자산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로버트 기요사키 트위터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은행에 현금을 저축하는 것 대신 은화를 저축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거는 제임스 레이카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금이 아닌 은화를 저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금과 은을 저축을 통해서 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시죠.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어설프게 매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번 매수를 한 거는 끝까지 그냥 보유 무조건 보유하고 매도는 절대 안 된다, 저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순간적으로 급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설프게 매도했다가 중간에 급등하게 되면요, 결국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끝까지 그냥 금과 은을 홀드 전략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언제까지? 2029년도까지 최소한 우리가 한 12월까지는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도 제임스 리카즈의 신간책 머니 GPT를 활용해갖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결국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까지도 현재 봐야 되는 시장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세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리카즈의 예측에서는 비트코인이 2025년도에 50만 달러 돌파하고 2030년도에는 10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건요, 이 통화가 가치가 분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금과 이제 은도 나란히 같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서도 수익률까지 챙겨볼 수 있는 건 은이고, 그냥 안정적인 것만 추구를 한다면은 금을 보셔도 되고, 나는 엄청난 모험을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비트코인까지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대안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글로벌 통화량 대비 현재 상관관계를 봤을 때 이 골드는 약 68%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민감한 거는 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통화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자산이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금도 은도 그리고 비트코인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저는 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이 S&P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일 것이며, 특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위험이 뭐하다? 적다라는 건 하방으로의 압력이 낮고, 우리가 시간적인 리스크만 고려한다면은 정말 우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적인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위험이 적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S&P 500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볼 게 실물 은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에 집중해 보시는 건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금과 은 어디서 사야 돼? 라고 물으신다면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아시아골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주문을 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강추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